원래 이런 홈페이지 만들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저는 이 홈페이지를 클로드 코워크로 단 2시간 만에 만들었습니다. 퀄리티가 장난 아니죠? 이런 움직임과 이런 디테일들, PPT도 단 10분 만에 클로드 코워크가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서 작업이나 홈페이지 작업들도 1시간, 하루면은 끝이 납니다. 바로 클로드 코워크로 말이죠. 오늘은 비개발자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클로드 코워크를 알려드릴 건데, 저번 5분 마스터 영상 잘 보셨죠? 그거보다 더 심층적으로 더 자세하게 클로드 코워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 모델 선택하는 게 있는데, 클로드는 크게 3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자, 이 오프스랑 그 다음에 소넷, 하이쿠 3개가 있거든요. 클로드에서 가장 상위 모델은 오프스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성능도 좋고 가장 디테일한 답변을 뽑아줍니다. 근데 여기 나오다시피 한도를 가장 빠르게 소진을 하기 때문에 오프스만 계속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나 저는 지금 맥스 요금제를 쓰고 프로 요금제 20불짜리를 쓰신 분들은 오프스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금방 한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이쿠는 잘 안 씁니다. 오프스랑 소넷 2가지만 쓰고 있는데, 이제 오프스는 코딩, 계획과 설계, 기획과 마무리 검수, 중간에 수행 시 오류가 났을 때 진단이라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복잡하고 어려운 고도화된 작업을 할 때는 오프스를 사용하고요.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에 검수 단계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기획과 계획을 세울 때는 오프스로 먼저 세팅을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 검수를 해야 되는 단계 있죠? QA, 이 단계에서는 오프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기획을 세우고 나서 실제 일을 시키는 거는 소넷, 엘리트 수행비서로 되어 있죠? 소넷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소넷으로 작업을 하다가 뭔가 오류가 난다, 잘 안 풀린다 라고 했을 때는 오프스로 중간에 바꿔서 오류가 났을 때 진단을 시킵니다. 진단을 시키고 해결이 되고 나면은 다시 소넷으로 바꿔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소넷이 오프스보다는 큰 소모가 좀 덜하다 보니까 소넷으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오류 났을 때만 오프스로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개를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넷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확장사고라고 있습니다. 확장사고로 하시면은 이게 Extended Thinking이라고도 하고 울트라 싱킹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넷에서 확장사고 또는 오프스에서 확장사고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고도화된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딥 리서치 기능 같이 추론을 해서 작업을 해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웬만한 기획과 계획 설계 같은 것들은 오프스로 거의 다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왼쪽에 이 메뉴를 보시면은 새 작업부터 사용자 지정까지 이렇게 메뉴가 있죠. 자, 우선 저는 지금 클로드 데스크탑으로 쓰고 있는데, 왼쪽 하단에 프로필 눌러보시면 여기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사용량을 눌러보시면은 내가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션 언제 리셋이 되고 주간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다가 내가 한도가 언제 걸릴 것 같은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에 들어오셔가지고 프로필에 설정 그리고 사용량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협업에 들어가시면은 저녁 지침이라 있거든요. 클로드가 항상 알아야 되는 나에 대한 설명과 규칙,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고정해놓고 쓰진 않다 보니까 이 기능을 잘 쓰진 않는데, 하나의 업무를 주로 하신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지침을 적어주시고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클로드 코어크로 돌아와서, 자, 검색 기능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내가 작업했던 또는 클로드랑 대화를 나눴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예정됨은 뭐냐면요, 내일 오전 9시에 최신 AI 뉴스를 수집해서 HTML 리포트로 생성해 달라 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슬래시 스케줄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새 작업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슬래시 스케줄 입력하신 다음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한 주간 이슈가 됐었던 AI 소식들을 한 장짜리 문서로 요약해서 보고해줘 라고 해서 시작하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 기능을 사용하시면 스킬도 매주 업데이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매번 이런 뉴스를 받아보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는 것 뿐만 아니라 스킬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시키고 싶을 때 이 스케줄 기능에다가 현재 쓰고 있는 스킬을 한 주간 아니면 뭐 전날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은 체크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줘 라고 해주면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일정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실행이 되고요. 마크다운 형식으로 저장을 해준다 합니다. 자, 마크다운이 아니라 HTML로 저장해줘 라고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시켜놓은 스케줄 기능을 보시면 이렇게 AI 뉴스 리포트를 해서 사이트로 바로 이렇게 연동을 해서 뉴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겠죠. 저는 HTML 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스케줄 기능을 한번 살펴보셨고, 자, 그 다음 아이디어로 들어가 주시면 이제 클로드가 정말 저번 전쟁 이슈 때문에 1위를 다 잡고 나서 다른 AI 쓰지 말고 클로드만 쓰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은 플러그인부터 이제 스킬들을 여러 개 집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킬은 여러분들이 뭐 하나의 요리를 만들 때 보기 위한 레시피죠. 네, 그 레시피가 있어야지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듯이 이 레시피가 잔뜩 모여있는 하나의 요리집을 플러그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레시피가 스킬이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전체를 보시면 1일 브리핑 만들기부터 내 구글 드라이브 문서 분석,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SNS 컨텐츠 만들기, 다양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캐러셀 만들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모아이라는 플러그인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PPT 디자인도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커넥터 버튼 눌러볼게요. 커넥터도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지메일 또는 구글 캘린더, 노션, 칸바 이런 것들을 쓰신다고 하면은 여기다 바로 연동을 시켜서 자동으로 구글 캘린더로 일정 등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내 노션 문서에다가 해당 정보를 노션에 바로 입력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커넥팅을 해서 마치 MCP 기능 같이 바로 연결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연결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해놓으면 뭐가 좋냐, 지금 구글 캘린더를 연결해놨는데 이렇게 채팅창에서 내가 연결해놓은 커넥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그러면 저는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서 내일 일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6일 월요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브리핑해줘. 자, 그러면 구글 캘린더로 호출을 하고요. 네, 현재 일정이 비어있다 라고 합니다. 비어있으면 오전 10시에 러닝 운동 일정 추가해줘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일정을 브리핑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벤트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캘린더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러닝 운동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아이디어에서 스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킬이 없고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 열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데 상위 노출을 위한 를 만들어주고 생성된 블로그 컨텐츠를 인스타, 스레드 컨텐츠도 함께 생성해줘. 그 다음에 블로그에 삽입할 이미지 생성을 위한 나노바나나 프롬프트 작성도 해주고, 나노바나나 스킬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스킬도 함께 제작해줘 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스킬로 만들어줘 라고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스킬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내 스킬에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킬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만 채팅창에 입력을 하시면은 클로드 코어크가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만의 스킬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능으로 뭐냐면요, 제가 가장 잘 쓰는 기능 중에 뭐냐면은,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설명글을 쓸 때 이 글 하나 쓰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고민이 되시고, 그리고 이것도 뭐 SEO 형식에 맞춰서 글을 써줘야지 노출이 잘 되고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클로드한테 공부를 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데, 기존의 AI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일단 클로드에서도 채팅에다가 내가 이 영상에 대한 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 영상 파일 이렇게 하나 불러와요. 그러면은 용량이 너무 크면은 불러지지도 않고 이 로딩, 업로드하는 시간도 꽤나 길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코어크는 내 컴퓨터를 마우스랑 키보드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 작업 들어가셔가지고 폴더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영상을 여기에 저장해놨기 때문에 열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양식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제 영상에 여기 쓴 거 있죠? 이 설명글을 불러오고 구분해준 다음에 위 글은 내 유튜브 채널의 설명글이야. 앞으로 이 폴더 안에 있는 영상을 지정해주면 해당 영상에 대한 설명글을 위 구조와 형식에 맞춰서 작성 시작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형식에 맞춰서 설명글을 작성해준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제 폴더 안에 영상을 분석 후 설명글과 태그까지 같이 작성해주고 입력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AI에다가 뭐 링크를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업로드 하실 필요 없이 폴더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해당 영상을 분석을 하고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설명글을 이렇게 작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인스타를 하시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클로드 코워크에서 폴더를 지정하신 다음에 그 폴더에서 지칭을 하고 제가 위에 했던 것처럼 하나의 양식을 준 다음에 이거에 맞게끔 설명글을 작성해달라 하시면 캡션이나 이런 고민들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영상 분석이 끝났고 작성해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에 올렸던 GPT에서 클로드로 갈아타기 영상이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 타임코드 기능을 넣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바로바로 보고 싶은 지점으로 건너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알아서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전환이 되는지까지 타임을 적어놓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웹사이트 있죠? 이 웹사이트도 클로드 코워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의하기도 여기다가 고객이 입력을 하면은 구글 시트로 넘어오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걸 다 클로드 코워크에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대화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대화 내용은 자, 우리 회사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싶다. 폴더 안에 있는 교육 제안서와 회사 소개를 참고하고 레퍼런스 사이트와 같은 디자인 컨셉으로 제작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기존에 젠스파크라는 걸로 웹사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 삼아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를 레퍼런스 링크나 사이트 같은 것들을 붙여 넣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폰트 같은 것들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웹폰트, 그 눈누란 사이트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를 걸으시고 여기 웹폰트로 사용 있죠. 이거를 붙여 넣으셔서 클로드에다가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것도 이건 프리텐더드 폰트인데 프리텐더드 폰트의 웹폰트 버전을 붙여 넣어서 이 폰트로 수정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수정을 하고 최종 폰트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페이퍼로지 폰트로 완성을 시켰는데 저는 이 폰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레퍼런스가 될 만한 이런 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횡으로 텍스트가 움직이는 이런 사이트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갖다 붙여서 레퍼런스로 갖다 줬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이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호스팅 배포 사이트에서 배포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도메인 어떻게 사야 되고 그다음 호스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난 비개발자이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 뭐 가비아도 있고 카페입사도 있는데 이렇게 나는 도메인 사는 것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른다 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친절하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이트 접속해서 네가 진짜 진행해봐 라고 해서 전달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킬을 많이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사용자 지정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스킬이 있고 커넥터는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플러그인까지 어떤 플러그인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탐색 버튼 눌러서 엔트로픽에서 정식으로 출시한 말 그대로 앱스토어라 보시면 돼요. 네, 아이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같이 이 클로드에 추가할 수 있는 앱들이 이 플러그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계속해서 뭔가 이 안에서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채팅창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즐겨찾기가 있고요. 즐겨찾기 하시면은 여기 즐겨찾기 목록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름 변경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이름으로 설정 가능하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클로드 코워크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이제 이런 복잡한 뭐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배우실 필요 없이 정말 그냥 대화하듯이 요청만 하시면은 스킬도 뚝딱 만들어지고 보여드렸던 사이트까지도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 코워크 하나만 잘 마스터 하시면은 물론 개발 영역까지 가시려면 코드까지 가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코워크로도 충분하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